실제 지금 LFP 배터리가 저온에서 굉장히 지금 많은 문제를 야기를 하고 그쵸. 있거든요. 가장 좀 중국 업체랑 이 국내 업체랑 활발한 이런 합작 규모 형태가 계속적으로 좀 많아지고 있다. 실리콘 응급제 시장 자체가 현재는 3%지만 내년에 5%, 내후년에 7%에서 10%까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왜냐면 고효율의 고가 차종을 살 경우에는 실리콘 응급제가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이번엔 사실 지난주 하반기에 나온 뉴스로 상당히 주말 내내 또 시끄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CATL이 LFP 배터리를 신제품 출시, 그러니까 공개를 세계 최초로 했는데 이게 10분 충전하면은 400km 간다. 뭐 이건 아주 놀라운. 근데 아마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 이거 상당히 경쟁력이 높겠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국내도 이미 있었던 기술이다 뭐 아니다 하여튼 논란이 좀 많아요.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엄청 좀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배터리가 뭐가 중요할까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배터리 용량이 제일 중요하고요.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뭐가 중요할까요? 충전 속도, 충방전 속도가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만족해야 되는데요. 근데 CATL 얘기하는 거를 얼마나 이게 믿을 수 있냐 그거에 대한 아니 CATL 떠나서 중국에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굉장히 여러 가지 오류가 나오고 있잖아요. 통계적인 오류도 나오고 말씀 주신 거 맞아요. 자기네들이 10분 만에 충전한 막 400km 주행하는 배터리 신제품 최초로 공개했다고 했는데 이 충전 관련돼서는요, 이 C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C레이트라는 건 배터리의 충전 속도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배터리의 전력이랑 배터리 전체 용량, 그러니까 충전에 들어가는 배터리 전력이랑 배터리 전체 용량 간의 비율이거든요. 근데 얘네가 지금 400km 주행 가능한 게 우리는 최대 700km도 가능하고 산싱 배터리라고 명칭해가지고 마이너스 10도의 저온에서도 30분 내로 80km까지 왕충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양산해서 24년 1분기 출시된다고 예정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전기차 아닌 소형 IT 제품이나 뭐 전동 공구나 드론이나 이런 거에 사실 적용해봐도 이게 사실 이 10분 만에 충전이 불가능하다는 걸 아마 그러면 소형 IT 제품에 전부 다 LFP 배터리를 썼겠죠. 이렇게 고속 충전이 가능하고 4시 충전까지 된다는 얘기는 4시 충전이라는 거는 굉장히 고효율의 충전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사실은 이게 지금 개발된 거 가지고 일단 계속 말씀드리는 양산하는 거랑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저온에서 지금 30분 내로 80km까지 충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 지금 LFP 배터리가 저온에서 굉장히 지금 많은 문제를 야기를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이게 전기차가 특히 이 추위에 약해가지고 뭐 네. 시동 거는데도 좀 힘들고 네네. 뭐 금방 배터리가 닳는다 뭐 네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그 말씀 주신 부분이 전혀 지금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지금 저온에서 해결하는 문제로 만든 게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라는 건데 그거는 가격이 사실 하이니케 양극재 배터리는 거의 가격 차이가 안 나거든요. 하이니케 양극재 거의 95% 가격 수준이고 그래서 이거는 개발한 거랑 일단 양산한 거랑은 엄연한 차이가 있고 얘네가 말하는 마이너스 10도씨 이상의 저온에서 30분 내로 80% 충전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것도 사실은 아직 검증된 바가 없다. 그리고 예를 들어 연구개발 단계에서 30분 내로 80% 충전하는 거를 만들었다 쳐도 그게 실제 양산이 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CATL은 그것을 공개하면서 올해 말까지는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겠다. 내년부터 출하하겠다. 네네. 이렇게는 얘기했는데 네네. 과연 가능할까?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인 거죠. 왜냐하면 CATL 입장에서는 LFP 배터리를 우리도 기술력이 이만큼 있다. LFP 많이 팔아야 된다는 걸 공개적으로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걸 막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왜냐면 이제 머지않아 계속 말씀드린 망간리치나 미드니켈이나 이런 하이망간이나 이렇게 다양한 LFP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삼원계 쪽에서. 네, 삼원계 쪽에서 대체제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심지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LG 에너솔루션 권영수 부회장님도 LFP 배터리 우리 잘 준비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빠르면 뭐 내년 말에 상용화하겠다고 해서 이게 실제로 테슬라가 CATL 이렇게 그 뭐 C레이트에서 뭐 저온에서도 30% 내까지 80% 완충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종의 해프닝으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금 이것도 우리가 보통 기업 간에도 이제 기싸움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있죠. 네. 네. 근데 지금 분명한 현실은 우리가 계속 데이터를 점검하고 있지만 CATL이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도 LG 엔소를 거의 1%안 네, 되는 맞습니다. 네, 이쪽까지 네. 좁혀왔단 말이에요. 그게 네, 이제 유럽 시장에서의 LFP 배터리 네, 네. 이거의 어떤 약진이란 말이죠. 네, 네. 요게 좀 기분 나쁘기는 한데 네. 근데 어쨌든 우리도 이제 LFP 배터리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네, 네. 원하는 거 해. 네, 되니까. 맞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도 준비하고 있다는 네, 거. 네. 그 LG 엔솔이 아무래도 가장 그 세계 1위 기업이다 보니까 네, 네. 뭐 많은 준비가 또 돼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CATL 관련돼서 예를 들어 그 배터리 관련돼서도 CATL도 하이니켄 양극재를 하는데 그 CATL하고 LG 엔소라고의 그 특허의 격차가 한 10배 넘게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삼원계 쪽에서. 네, 네. 그래서 사실 CATL도 사실 LFP로 이제 약간 똥줄이 타니까 지금 계속 뭐 하이니켄 양극재 자기네들도 얘기하는데 실제 업계 엔지니어 얘기 들어보면 웬만한 거는 LG 특허에 다 걸리기 때문에 CATL 측에서 쉽지 않다. 삼원계 쪽에서. 예, 예. 그리고 사실 중국 현지에 계신 분들 그거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그 글 같은 거 찾아보고 그러면 사실 중국에서도 원하는 거는 그 BYD가 만든 블레이드 배터리가 엄청나게 고성능이래. 거의 하이니켄 양극재급인데 근데 그거를 이제 비싸서 못 쓰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 LFP 배터리를 쓰는데 현지에서도 CATL LFP 배터리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도 너무 CATL에 대해서 좀 과대 포장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은 좀 경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잘 모르는 분들은 또 깜짝 놀래가지고 네. 아이고 이거 삼원계 끝난 거 아니냐 이런 그, 걱정. 그런 기사가 막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왜냐면 이제 위기설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 나온 내용만 보면 혁신적이거든.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일단은 아직은 우리가 판단하기는 이르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에 못지않게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 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뭐 LG 엔솔 얘기했으니까 네. 이번에는 국내 그 SK 네, 네. 온,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이죠. 네, 네. 그다음에 삼성 SDI 이쪽의 동향도 한번 좀 볼까요? 네네. 그 SK온 관련돼서 이것도 좀 확정이 됐는데요. SK온, 에코프로비엔, 포드가 캐나다 퀘벡에 약 1조 2천억을 들여가지고 양극재 합작 법인 에코프로 캠 캐나다를 운영을 하고요. 이제 요게 연간 4만 5천 톤이고요. 2026년 상반기에 가동합니다. 그래서 SK온, 포드 그리고 에코프로비엔 3자 합작 형태고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지금 드디어 이제 확정 그 공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미국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포드의 신형, 요 상당히 잘 팔리는 차종인데요. 머스탱 마하 2가 LFP 버전이 지금 1회 충전거리 400km까지. 그래서 지금 요 포드의 이 신형 머스탱 마하 2 요거 관련돼서 지금 유럽하고 미국에서 지금 LFP 배터리 탑재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드의 지금 LFP 배터리는 CATL이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포드 신형 관련된 요 부분, 그 다음에 아까 그 SK온하고 하는 포드 요 픽업 트럭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포드 관련돼서도 지금 전기차 확장세가 커지고 있고 포드도 좀 공격적으로 가격 인하를 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SK온이 좀 수혜를 받을 거라 보고 있고요. 물론 포드의 아까 말씀드린 신형 머스탱 마하 2의 LFP 버전 배터리 용량 들어가는 거는 사실 좀 리스크 요인입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그 포드 머스탱 마하 2는 LG 엔솔 배터리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LG 엔솔하고 CATL하고 포드 머스탱 마하 2에서 상당히 좀 경쟁 구도가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서 LG 엔솔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포드 머스탱 마하 2 신버전 LFP 버전이 나왔다는 거는 LG 엔솔하고 CATL 여기서도 포드에서도 치열한 좀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뺏기 위한 부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9% 지분 투자한 인도네시아 에코프로 하면 다 외부에서 그 사실은 그 자원을 조달하는 걸로 보는데 에코프로도 명확하게 에코프로 글로벌을 통해서 굉장히 자원 그
소위 말하는 M&A하고 이 자원 조달 관련돼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니켈 제너스 QMV에서 니켈 400톤을 조달했고요. 향후 매년 6,000톤 규모의 니켈을 공급받을 예정을 하고 있다. 그 말은 에코프로도 계속 수직 계열화를 착실하게 좀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포드랑 지금 최초로 지금 양극재 논의를 공시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포스코 퓨처엠이 지난달에 김정은 사장이 포드의 그 CEO를 직접 만나서 이런 부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포스코 퓨처엠이 필리핀 광산 기업이죠. MC그룹이랑 이 니켈 관련된 필리핀에서 직접 신재련 기술을 활용해서 니켈 생산 계획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도 에코프로그룹, LG그룹과 같이 굉장히 리튬과 니켈의 밸류체인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SAIC가 상하이 자동차인데요. 이게 지금 진짜 잘 팔리는 게 폭스바겐의 ID3랑 BYD의 돌핀 요 모델이거든요. 2천만 원대 정도 수준의 차. 근데 지금 최저가 1,755만 원으로 소형 전기차 운두라고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하이 자동차와 GM하고 우링의 3자 합작 산하 브랜드 이 바오준이 이 소형 전기차를 출시했는데 이게 예약 대수가 지금 5천만 대를 넘어서 이 2천만 대 초반 초중반대 소형 전기차에 굉장히 좀 사실 아주 그 치열한 그 점유율 침투 경쟁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부분도 저희 입장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폭스바겐 ID3에 들어가는 게 여기 요 배터리표 보시면 국내 폭스바겐 ID3에 들어가는 게 SK온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SK온 배터리 입장에서는 다소 조금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 그 SAIC 요 GM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당연히 CATL 배터리를 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것 같고요. 테슬라 사이버 트럭 예약 대수가 지금 200만 대를 넘어서 자기네들 내부적으로는 8월 달에 직원들 그러니까 테슬라 그 내부로 도는 거는 8월 달 그리고 외부 고객들한테는 3분기에 좀 인도가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지금 이 롱바이라고 하는 재생능원이죠. 여기가 한국이랑 조인트 해가지고 바로 미국에 진출을 못하니까 이렇게 약간 우리나라랑 합작 형태로 이런 게 점차적으로 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이게 지금 리스크 요인이 될지 기회 요인이 될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드디어 양극재 2공장을 재생능원이 착공을 했고요. 1공장이 하이니켄 양극재 2만 톤, 그 다음에 2공장이 4만 톤으로 총 6만 톤을 지금 한국에서 공장 건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화유 코발트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우리나라랑 지금 합작 형태를 많이 내고 있는데 LG랑도 내고 포스코랑도 내고 있습니다. 지금 LG엔솔이 중국 1위 코발트 생산업체 화유 코발트랑 배터리 리사이클링 폐배터리 조인트 벤처를 맺었고요. 국내 최초 지금 한중 합작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그 합작 법인입니다. 그래서 중국 난징이랑 치저우시에 전처리 후처리 공장 세울 계획이고요. 24년 말에 가동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난징 공장에 지금 배터리 생산 공장에 가동될 계획이다. 그리고 그 화유 코발트 같은 경우는 포스코 퓨처엠이랑 또 그 새만금에 국내에서 또 지금 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된 공장을 지금 건설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 있고요. 그래서 가장 좀 중국 업체랑 이 국내 업체랑 활발한 이런 합작 규모 형태가 계속적으로 좀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보니까 2차 전지 그러니까 배터리는 결국 어떤 차종에 들어가느냐 그리고 그 차종이 인기 차종이냐 네네. 얼마나 팔리느냐 여기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참 처음부터 어떤 새로운 모델들 이게 네.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다만 집어넣을 수도 그렇죠. 없고. 네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파트너를 잘 만날 것 같아요. 자동차 회사를.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테슬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CATL이 네.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좋아지는 네, 게 네.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지금 단기 실적 그리고 여태까지 실적이 계속 좋았는데 앞으로 그럼 테슬라가 계속 잘 팔릴지에 대한 거는 퀘스천 마크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켜봐야지만 현재로서는 굉장히 테슬라가 잘 팔면 CATL이 지금 거의 최대 수혜를 받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이버 트럭과 관련해서 뭐 지금 분위기가 너무 열광적이니까 분명히 이게 좀 출시일이 가까워 올수록 이제 좀 뭔가 관련 수혜주들이 각광을 좀 받고 또 찾기 시작하고 이럴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다음 시간에 네네네. 관련된 수혜주들 직접적 간접적으로 어디가 있을지 네네네. 그것도 한번 좀 조사해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2차 전지도 네. 이제 여러 가지 섹터가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섹터별로 네. 어떤 그 지금 상황이 네. 뭐 긍정적인 데도 있고 부정적인 데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네네. 네,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그럼 밸류체인볼 한번 일목요연하게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양극재 같은 경우는 가격 빠지는 거 말고는 큰 이슈는 없어. 사실 그게 메탈 가격 빠지는 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악재고요. 그럼 반대로 호재는 뭐냐? 지금 양극재는 계속 물량 증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평균 그 물량 증가율이 40%가 넘습니다. 그 40%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증설에 따른 Q 증가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나마 물량이 늘어나니까 그 판가 빠지는 부분을 매출로 벌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극재는 메탈가 하락만 멈추면 급격하게 양극재는 다시 굉장히 좋은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실리콘 음극재인데요. 음극재 내 함량 지금 3%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죠. 그게 너무 함량이 적은 거 아니냐, 물량이 크게 늘어나기 어렵지 않냐, 그게 가장 부정적인 이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정적인 이슈는 실리콘 카바이드 방식이랑 실리콘 산화물 방식이 경쟁이 치열하다. 근데 그거는 실리콘 산화물이나 실리콘 카바이드 방식 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파이를 키우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리콘 음극재 시장 자체가 현재는 3%지만 내년에 5%, 내후년에 7%에서 10%까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다. 왜냐면 실리콘 음극재가 충방전의 요건도 있지만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공정 효율, 공장 자동화, 그 다음에 공정 생산 속도 이런 거 관련돼서 건식 공정이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건식 공정이 도입되면 실리콘 음극재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차종은 모든 사람들이 다 싼 차만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고효율의 고가 차종을 살 경우에는 실리콘 음극재가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 실리콘 음극재 적용 차종도 계속 늘어난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의 단점은 음극재는 함량 제한이라기보다는 실리콘 음극재의 가격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리스크 요인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전해가 전해질입니다. 이 육부라 인산 리튬이라고 하죠. 이 원자재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가격이 좀처럼 좀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요인, 그 소위 말하는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다만 전해질, 전해액 쪽은 뭐 엔캠을 비롯해서 이런 회사들이 밸류에이션 부담은 다소 낮은 편이다. 아무래도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이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동박입니다. 동박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재고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게 좀 가장 큰 이슈고요. 동박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조금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양극재랑 똑같이 굉장히 구리 가격이 굉장히 하락폭이 가파르다는 점, 그리고 미국 에너지부에서 구리를 핵심 소재로 분류했다는 거는 다소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셀단으로 넘어가면 완성차 업체 판매 목표가 말씀 주신 대로 약간의 재고 문제로 인해서 목표가 좀 조정되고 있지만 다만 또 다시 긍정적인 요인으로 치환해서 말씀드리면 유럽과 미국에서 월 판매가 전년 대비 50%대의 평균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 업체 판매 목표치는 조정되고 있지만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과 내후년에 대규모 그 전기차 신차 사이클이 도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럽과 미국에서 월 판매량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리막 말씀드리면 분리막도 북미 캐파에 대한 증설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근데 분리막 같은 경우는 그 전기차 외에도 이 IT 경기에 따른 영향을 좀 받고 있어서 전체적인 그 매출이 큰 폭으로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장비인데요. 장비의 부정적인 이슈로 나왔던 거는 매출 인식 지연에 따른 매출 인식 시점의 지연에 따른 모멘텀이 없다는데요. 이건 전혀 그렇지 않고 하반기에 대거 지금 상반기에 이연됐던 수주 물량이 하반기에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비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왜냐? 장비는 지금 북미하고 유럽에서 굉장히 캐파 증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요. 국내 장비 업체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 엄청난 구애가 나오고 있다. 왜냐? 중국산 장비에 대한 그 상당히 부정적인 유럽에서 인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산 장비를 대체할 국산화 장비에 대한 국산화에 대한 대체 수요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PNT만 보시더라도 예를 들어 지금 수주 잔고가 지금 2조 넘게 지금 쌓여 있고요. 이게 순차적으로 24년, 25년, 26년 그렇게 반영이 될 거라. 그래서 전반적인 업황으로 보면 가장 지금 현재 좋은 상황은 장비가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상황은 셀 업체가 유럽과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월 판매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셀 업체가 두 번째로 좋은 상황이고 세 번째는 역시 뭐 양극재와 실리콘 음극재가
증설에 따른 Q 증가 효과를 보고 있다. 그렇게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